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음량에서 오행으로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 필요한 용어가 있고, 그 용어는 그런 시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음량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 담아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은 이제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대를 보면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 그다음에 고대 국가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국가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문자라든지 도량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는 이제 뭐 종교도 들어오고, 그런 이제 그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의 모습은 이제 어땠고, 그 모습을 이제 음양오행이 어떻게 캐치를 했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족 사회라고 하면은 가족의 확대형인데, 시족 사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모계 사회이고, 두 번째 단계가 부계 사회인 것 같습니다. 모계 사회는 아무래도 그 수렵, 채집, 그리고 목축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고 물려줄 땅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부계 사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모계 사회에서 이제 그 한자 문화권에서 모계 사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은, 보시면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낳은 그 계집 여자의 날 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그 시족을 아이덴티파이 하던 그런 시절의 그 단어라는 거죠. 용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부계 사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씨가 됩니다. 씨. 그래서 너 성이 뭐냐? 그러면 나는 임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 중심의, 상속권자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부계 사회에서 이제 성을 나타내는 글자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 사회에서도 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중심의 모계 사회를 음이라 하고, 아빠 중심의 부계 사회를 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죠. 즉 모계 사회의 시대적인 글자가 음이었다면 부계 사회의 시대적인 글자는 양이고, 그리고 음양이잖아요. 음이 먼저 앞섰고 뒤에 양이 따라왔죠. 그래서 음양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족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면 확대된 가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안에서 주도권이 이제 모계에서 부계로 넘어간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 사회는 좀 다릅니다. 부족 사회는 우선 무슨 마가, 저가, 우가, 구가, 양가, 뭐 이게 꼭 이렇게 5개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이 말이나 개나 양은 목축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나 돼지는 농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목축을 하는 뭐 부족, 농경을 하는 부족, 이제 목축도 뭐 양을 기르는 부족, 말을 기르는 부족, 뭐 들소를 기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부족이 생겼다, 확대된 가족 개념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족이 어느 부족을 확실히 지배할 수 없는 상태, 비슷비슷한 부족들이 얘보다는 좀 강한데 쟤한테는 지고, 뭐 이런 부족 사회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 사회는 부족 국가를 이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필요한 게 이제 단어인데, 그 단어로 등장한 게 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자는 꼭 5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양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양은 상태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은 행하니까 행위의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행위의 주체들이 각축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놓고 다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한 주체의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양이고 그늘이 지면 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족 사회, 즉 그 오행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주체들이 행동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꾸려놓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족 사회는 확대된 가족이다. 부족 사회는 그런 확대된 가족들이 모이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성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성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갑니다. 우리는 우갑니다. 우리는 인갑니다. 김갑니다.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으로 보면 성, 시, 가로 사람들의 그 개념이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족 사회, 즉 그 음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안에서의 주도권의 문제니까 그게 하나입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그리고 뭐 기껏해야 겉과 속의 문제, 대표 선수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음양의 논리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화합 그리고 조화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잘 화합을 해야 자식이 생겨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족 사회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완전히 눌러버리거나 흡수해버리면 부족 사회는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한자 용어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뭐 문자가 정착하고 법률이 제정되어서 제도화되기 전에 원시적으로 시족사회, 부족사회의 발달은 이렇게 성, 시, 가, 음에서 양으로 또 음양에서 오행으로 이렇게 개념의 발달 혹은 시대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사적 생활은 음양이 더 가깝죠. 음양은 화합을 중시해야 한다고 그랬죠. 공적 생활은 견제와 균형이니까 공적 생활은 견제와 균형,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컨셉을 다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양적 사고의 기본적인 두 개념, 음양과 오행의 개념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음양과 오행이 서로 융합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의 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